저번 주에 인터넷 세상이 잠시 꺼졌습니다. 에픽게임즈랑 EA 서버도 맛이 가서 게임도 못하고 코인베이스도 접속이 안 되어서 손절도 못하고 심지어 포토샵도 이상하게 안 되었고요. 레딧에 가보려고 해도 그것도 맛이 가버렸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AWS에 있던 DB 서비스 하나가 망가져서 인터넷을 서비스 종료시킨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쌀이 필요하면 마트 가서 사오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서버용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면 보통은 AWS 가서 사오고요. 그 중에 다이나모D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DB 서비스고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다이나모DB 서비스가 폭발해서 그 DB 쓰던 사용자들이 DB에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DNS였습니다. 우리가 구글에 접속하려면 원래는 구글 서버의 IP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해야 접속이 되는데 평소엔 간단하게 google.com만 입력하면 접속이 잘 됩니다. 이건 DNS라는 거 덕분인데 DNS는 그냥 도메인을 입력하면 그걸 IP 주소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주는 간단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이나모DB도 DNS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거랑 통신을 하려면 자 요런 도메인을 입력하기만 하면 알아서 다이나모DB 서버 IP 주소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이런 DNS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자 그런 코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는 서버를 여러 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DNS 플랜이라고 내부적으로 부르는 문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다이나모DB 서버들의 IP를 쭉 적어 놓고 자 특정 도메인으로 유저가 들어오면 40% 정도의 트래픽은 여기로 보내고 30% 정도의 트래픽은 저기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문서 같은 거예요. 자 요건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얘는 서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서버들이 비효율적으로 동작하면 새로운 DNS 플랜을 생성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DNS 이넥터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얘는 DNS 플랜 문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요거를 끌고 와서 실제로 적용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넥터는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트랜잭션 식으로 안전하게 작성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맛이 가버린 거예요. 대충 예를 들자면 20번 플랜을 하나 생성했는데 그걸 첫 번째 이넥터가 가져가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20번 플랜의 처리 시간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중간에 21번 플랜이 새로 생성이 되어서 두 번째 이넥터가 요걸 가져가서 작성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20번 플랜도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랜을 옛날 플랜이 덮어 써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좀 올드한 플랜이 있으면 요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세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동작 중인 20번 플랜이 갑자기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DNS 플랜이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이런 도메인을 입력해도 특정 IP 주소로 안내가 불가능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레이스 컨디션 이슈였는데 자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3시간 만에 복구를 하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요거 때문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EC2라는 초절정 인기 상품이 있습니다. 서버용 컴퓨터들을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다이나모DB가 터지니까 갑자기 새로운 컴퓨터들을 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EC2에서 컴퓨터를 빌려줄 때 내부적으로 다이나모DB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이나모DB에 현재 대여 가능한 컴퓨터 목록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여가 안 되었고요. 자 그래서 3시간 만에 다이나모DB를 복구했더니 다시 EC2도 정상화가 되었는데 근데 그동안 밀렸던 컴퓨터 렌탈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서 컴퓨터 렌탈 담당 서비스가 폭발했고요. 뭐 요것도 엔지니어들이 수동으로 리셋하고 큐를 정상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렌탈한 컴퓨터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렌탈하고 나면 그 컴퓨터들이 어떤 네트워크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적어둬야 통신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또 혼잡해져서 처리가 많이 늦어졌고요. 이거 정상화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또 폭발했고요. NLB가 뭐냐면 트래픽이 들어오면 그걸 여러 개의 EC2 컴퓨터에 분산시켜주는 서비스고요. 자, 얘는 주기적으로 EC2 컴퓨터들이 잘 있는지 헬스 체크라는 걸 하는데 근데 EC2가 불안정하니까 잘 돌아가던 NLB 노드들도 많이 불안정해져서 지연 시간이 많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람다라는 상품이 있는데 얘는 컴퓨터를 빌리지 않고 코드만 바로바로 실행해주는 서비스고요. 자, 얘는 코드를 업로드를 시키면 자, 그 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다이나모DB에 저장해 두는데 그래서 똑같이 얘도 폭발했고요. 이것 때문에 람다 관련한 백로그가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SQS라는 시스템도 요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하고요. ECS, EKS 같은 도커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는 서비스도 EC2를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들이 시작이 안 되어서 자, 요걸 쓰는 웹서버들이 마비되었고요. 심지어 AWS 로그인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센터도 접속이 안 되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들 기능 구현에 다이나모DB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5시간 정도 만에 전부 해결이 됐는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뭐 크레딧으로 보상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번에 AWS는 생각보다 하나의 지역과 하나의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전마다 에이지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가 분산을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번엔 모든 에이지들이 전부 다 샷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에이지에 분산해 놓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장애 대응 보고서 같은 걸 썼던 개발자도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쓸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AWS에서 요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요 정도가 어떨까요?